네, 김용익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근본 대책에 대한 것인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서 요양급여 비용 645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적발돼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장 최모 씨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공모해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생협이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요양병원 여러 곳에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이거를. 이 경우도 외형상 합법적인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한 생협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니까 그걸 이상하게 본 건보공단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한 불법 사무장 병원임을 판명하고 조사를 했더니 약 10년 동안 654억을 편취했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이 돈 환수됐나요? 꽤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아직도 1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환수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 생협이 요양병원이 폐업해버려가지고 환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이렇게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지난 18년에 2,579억 그리고 작년에는 9,221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이걸 최근 5년 동안 확장해 봤더니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이 818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818곳에 불법 사무장병원이 불법 편취한 돈이 얼마냐면 2조 5천억이에요. 그래서 환수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환수됐죠? 최근 5년간 환수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한 1,300억 정도 환수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2조 3,760억 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거의 환수 결정 금액의 95.4%에 이르는 돈인데요. 네. 이게 결국은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죠? 아마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급증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보면 불법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고 검경 수사를 하고 그리고 환수 결정을 하고 환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환수 진행률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최고 긴 경우는 3년 4개월까지 이 수사가 걸려요. 근데 그 긴 수사기간 동안에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가 수사 도중에 폐업을 신고해버려요. 예. 이 폐업 신고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네. 예. 왜 아직까지 이런 법을 만들지 않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심각한 2조 4천억에 달하는 우리 건보 재정이 날아가고 있는데 새고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고 있죠? 특사경법은 사실 제한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건보가 특사경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척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특사경 문제만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게 이제 사무장병원 운영자인 납부 의무자가 이게 폐업을 해버리면 무재산으로 돼버리고 그 순간 징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2조 4천억에 달하는 그 미환수 금액을 책임지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2명, 그러니까 한 명이 1조 2천억 정도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건부 건정성의 주요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법 사무장 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수사 중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폐업을 금지시키는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부 고발자와 적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발 시에는 징벌적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수한 돈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아주 거덜을 내야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죠. 몰래 재산을 숨기니까 계속 이런 시도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환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사 기능 강화. 아까 특사경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대책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동의를 하고 의원님께서 그 입법 활동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 출신이시니까 우리 심평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약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치매가 아닌 그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이탈리아의 경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급여 대상으로 주거나 이러지 않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는 그렇죠.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뇌 영양제처럼 마구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한 해 얼마죠? 3,600 네. 한 3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급여 적정성 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해서 약효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재판에 져버렸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식약처장님이 약효가 있다고 한 아마 국감장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각각의 어떤 복지부하고 심평원하고 식약처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소통 안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과 복지부가 의견이 달랐죠? 지금 그리고요. 그 나중에 한꺼번에 답해 주시고요. 지금 임상평가를 공고했어요. 네. 3년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3년 동안 계속 건보조정이 계속 이 약을 선택하면 흘러나가게 될 텐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본 소송을 통해서 원인 제공자인 제약사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 그간 발생한 즉 재판이 걸리고 나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검토해 주시고 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가처분 신청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가처분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부터는 네. 물론 약이 필요한 사람은 써야겠죠. 네. 그렇지만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제약사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약사가 그동안 가져갔던 환수를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원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